오늘 증시가요. 예. 4,797. 예. 주가 지수를 제가 매일 방송을 해드릴 정도로 매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4,800을 눈앞에 두고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어요. 뭐 내일이면 이 정도면 이제 좀 조정 국면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10일째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는 좀 조정 국면이 한 번쯤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안에 주가 5천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그 나스닥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 우리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증시가 망하건 말건 야 우리는 달리자. 마구 달리자. 이게 또 저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봐요. 두 가지의 정상외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정도면은 거의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가 주가 조작을 하고. 왜냐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한중 관계가 밀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일 관계가 밀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 이게 다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일본 시장도 우리가 먹고 중국 시장도 우리가 먹고 다 이런 상황이 됐잖아. 저는 깜짝 놀란 게 삼양식품 있잖아요. 삼양식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삼양식품이 그 주식이 한 주에 얼마인지 아세요? 삼양식품 그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어찌 보면 뭐 중소기업 수준의 저는 대기업이라고. 이것도 사실 옛날 생각인 거죠. 그 불닭볶음면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냈는지를 제가 그동안 이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삼양라면 한 주당 가격이 140만 원? 130만 원인가? 14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뭐 이 정도까지 됐어? 근데 그게 최고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160만 원이 최고가였다고 그래요. 작년에 160만 원이 최고가였다고 그래. 그게 좀 떨어진 거야, 지금. 140만 원이. 아니, 이게 뭐 삼성, SK 뭐 이런 데보다 더 비싼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뭐였냐면은 그 기사를 읽다가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중국하고 지금 한한령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삼양라면이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중국 시장으로 확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삼양 주가가 지금 119만 2천 원. 오늘 이제 종가는 119만 2천 원이었나 보네요. 장유정 님이 써주셨는데. 근데 중국 시장이 더 확장돼가지고 지금 120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120만 원인데 이게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거야. 근데 지금 뭐 중국만 있습니까? 일본도 있고? 이게 이제 삼양라면에만 해당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 시장도 한국이 먹고 일본 시장도 한국이 먹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니까 앞으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가 조작 수준이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멱살 잡고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연초부터. 시진핑 만들어가지고 샤오미로 그냥 끌고 올라가고, 다카이치 만나가지고 드럼으로 끌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에 주가 지수가 대통령님 코스피죠.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거 5천 돌파가 눈앞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또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야 돼요. 이번엔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가 또 한국을 들어와요.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토마토 뉴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어요. 긍정 61.5, 부정 33.3. 2주 전 대비 5.7%가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자, 계속 50%대였는데,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61%. 여기에 이제 증시 호재까지, 주가지수 폭등까지 이제 겹쳐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61.5%인데, 이거는 토마토 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걸로는 최고치예요. 최고치입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 지났는데 보통 임기 초에 최고점을 찍고 점점 이제 이 하향 곡선을 그죠? 우하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역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왔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지율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내적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거의 한 달째 똥볼을 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뭐 뒷받침을 잘하고 시끄럽지 않고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뭐 강선우, 김병기, 이해운, 김병기, 강선우 이거 돌려막기를 이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언론들이 악재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악재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 2주 전보다는 무려 5%, 5.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극히 드문 현상이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뭐 조금씩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드문 경우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저력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데이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거 벌써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뭐 얘기할 거 그냥 다 하고 갑시다. 컨디션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돌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봤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해겔 철학을 빗대서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세계사적 개인이다. 세계사적 개인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해겔 철학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제가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뭐 흔히 이제 정반합 이건 잘 아시죠? 그건 이제 운동 방식인 거고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역사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겔이 답을 내린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라는 건 세계 정신, 뭐 절대 이념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신이건 어떤 이념적인 거건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그걸 해겔의 표현으로 하면 세계 정신, 절대 이념 여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역사의 운동 과정에서 즉 절대 이념이나 세계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투영되는 개인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냥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계시 내려가지고 역사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통해서 그 절대 이념, 세계 정신이 발현이 되는 거지. 그 발현이 되는 그 세계 정신의 담지자, 세계 정신의 담지자가 바로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계 정신이 투영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해겔 시대에는 그게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이 공화주의라는 절대 이념, 세계 정신,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시대 정신의 체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우리는 뭐 정복자로만 알고 있지만 나폴레옹은 공화주의를 유럽 전체로 확장한 그러한
역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다 환영을 받은 겁니다. 공화주의를 체현한 개인인 거지. 그게 이제 세계사적 개인이다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시대 정신의 체현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저는 그게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그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체현한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거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늘어나겠지만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체현한 세계사적 개인은 이재명뿐이다, 지금. 그래서 이 이재명은 나폴레옹이 공화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했던 것처럼, 전 유럽의 공화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것처럼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예. 라는 게 이제 어제가 아니라, 예, 도올 선생님이, 주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예. 이걸 도올 선생님은 해결 철학을 강의를 하고, 저는 또 도올 선생님의 그 강의를 또 해설을 하고, 예, 이게 해설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그 도올 선생의 평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뭐 똑똑하냐, 뭐 천재명이냐, 머리가 좋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절대 다수의 인류가 혹은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저는 뭐 해겔이 얘기했던 세계 정신이나 절대 이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집단 지성의 지향점이 세계 정신과 절대 이념이다. 해겔은 그걸 약간 종교적인 색채, 관념론적 색채로 해석을 했지만, 저는 그걸 현대적으로 제가 해겔의 세계 정신을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건 뭐냐? 집단 지성의 공통적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집단 지성의 공통적 지향점. 즉, 인간 지성의 총합, 인류 지성의 총합, 그 총합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게 세계 정신이다. 그게 절대 이념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 정신인 거죠.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그건 국민주권 민주주의고, 그 시대 정신은 어떻게 발현이 됐느냐? 응원봉 혁명. 예컨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응원봉 혁명을 통해서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태동을 한 겁니다. 태동을 하고, 그 시대 정신이 공화주의가 나폴레옹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했다라면,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이재명이라는 세계사적 개인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우리가 중국에서 대접을 받고, 일본에서 대접을 받고, 미국에서 대접을 받는지, 이거를,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예,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이거를 철학적 맥락에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